안녕하세요. 진로설계 6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원 수익 구조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음원 발매 시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로 곡비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음원이 팔릴 때 스트리밍 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배분됩니다. 만약 저작권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개별 유통사, 멜론, 지니, 엠넷 등에게 연락해서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참으로 쉽지 않으며 보내는 회사가 히트곡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면 대부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무슨 국민의 의미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저작권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한 저작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음원을 스트리밍할 때 지급되는 금액은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 중 전송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예전 가수 중 서태지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해 저작물 수입을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방송사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협회와 포괄적인 계약을 통해 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곡들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이 100곡이고 만약 그중 한 곡의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한 곡 때문에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저작권의 골치 아픈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저작권협회와 포괄적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에서 본인의 곡이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의 곡이 엄청나게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엔 말이죠. 음악을 창작하여 음원으로 발매된 뒤 본인의 곡이 방송에서 나오게 되면 참으로 흥분되고 기쁜 일이며 자랑스럽기까지 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은근 기대하게 됩니다. 저작권료가 얼마나 발생했을지를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음악의 사용에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 포괄적 계약은 저작권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방송사에게는 편리하게,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게는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포괄적 계약의 편의성은 방송사가 저작권 협회의 모든 곡을 방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이지만 방송사는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저작권 협회에 지급하기 때문에 무슨 곡이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는지 애써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큐시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큐시트에는 언제 누가 출연하고 영상을 사용하는지, 음악을 사용하는지 등이 표기됩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어떤 음악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협회로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협회는 지급받은 저작권료를 저작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함을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혹은 업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합니다. 이렇다 보니 디지털 음원과 같이 보다 정확한 이용 횟수와 시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사용한 횟수와 시간이 파악이 어려우니 분배의 공정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게 되며 유명 가수, 작곡가, 극 일부만 저작권협회의 정산에 관한 불만을 표시할 뿐인 현실입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음악이 없는 매장, 백화점, 스키장, 매장, 카페 등은 참으로 삭막할 것입니다. 음악은 사람들이 구매를 촉진하기도 하고 더 오래 매장에 머무르기도 하며 때론 회전율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음악을 들리게 하는 것을 저작권에서 공연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와 저작 인정권자는 공연권이라는 저작 권리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 스키장 등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곳들은 그 매출과 규모에 따라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8월 공연료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음악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이용 횟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거둬진 공연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당 저작자에게 배분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돈을 걷어 알 수 없는 기준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뒤에 공연료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저작권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창작자의 자유입니다. 허나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의상 혹은 권리 행사상 어쩔 수 없이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수익이 분배되어야 한다면 저작권협회는 비회원들에게도 저작권 수익을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발생 시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상관없이 일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 수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며, 매장 음악 사용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방송사와의 포괄적 계약의 경우 저작권 권리 처리에 있어 영상과 음악이 합해지는 특별한 경우로 제외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회원의 수익 분배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 창작자들은 잘 모르지만 회사에 소속된 작곡가들이나 방송음악 작곡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작곡했는데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 말할 수 있겠죠. 작곡가들의 구조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음악감독 아래에는 한 명 혹은 수명의 메인 작곡가가 있고, 한 명의 메인 작곡가 아래에는 한 명 또는 수명의 서브 작곡가, 그리고 한 명의 서브 작곡가 아래에는 한 명 혹은 수명의 새끼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음악은 100%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작곡가 사이에서 서로의 지분을 협의하여 작곡 지분을 나누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5년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에 보면 작곡가의 권리가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매월 80만 원을 창작자에게 지급하고, 창작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독점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회사 대표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이름이 아닌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표기되었고, 계속 일을 해서 높은 위치에 가기 전까지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난 다시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과 연관된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음악판을 떠나겠다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러 다르게 표시하면 저작권자의 인격권인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이런 관행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상엔 쉬운 것도 없고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해야 하지만 해도 너무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음악을 할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좀 어땠나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이어서 최종 정리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사 40%, 작곡 40%, 편곡 20%의 수익 배분 비율 문제가 공정한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음원 사이트의 폭리 형태의 수익 배분 비율을 앞으로는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방송사와 저작권 협회와의 포괄적 계약으로 인한 정보 없는 수익 배분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매장 음악 사용 시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수익 배분 또한 방송사와 저작권의 포괄적 계약처럼 투명한 정보와 정확한 카운팅을 통해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저작자의 권리가 유린되는 불공정 계약의 경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동안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다루다 보니 다소 무거울 수 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음악인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를 꼭 여러분 세대에서는 바꾸기를 바라며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